자, 현대 로템, S&T 다이나믹스 두 종목 묶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이거 요 다음 종목도 거의 비슷한 형태의 종목이 될 텐데요. 이 정도면 뭐 전망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농간이죠, 농간. 자, 이게 하다못해 지난주라도 그랬다 그러면 뭐 이거 우리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 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뭐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겠지라고 얘기하는 얘기인데, 이게 지난달도 아니고요, 지난주도 아니고 이번 주 바로 엊그제 얘기입니다. 엊그제. 자, 그래서 엊그제 지금 이 종목 분석을 지금 우리가 이 종목 현대로템이 특징주로 올라 들어와 가지고 이거 분석을 어떻게 해드렸냐라고 하면, 자, 보시죠. 바로 엊그제. 그래서 자, 이거 S&T 다이나믹스, MNC 솔루션, 현대로템, 이제 중남미 페루 수주죠. 페루 쪽에 전차를 수주에 딱 호주 나왔는데 차익 매물로 주가 뚝 이런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받아야 된다, 노려야 되는 거고, 이 케이스의 경우는 현대로템보다 이제 이 S&T 다이내믹스는 이쪽의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되겠습니다. 현대로템이 떨어진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떨어졌거든요. 기존에도 그랬었고 최근에도 그랬고. 자, 다시 돌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슈부터 다시 보죠. 이게 뭐 멀지도 않아요. 바로 엊그제요. 이거 이날 엊그제잖아요. 그래서 특징주 이렇게 보면, 야, 이거 뭐 너 눈에 뭐하니 지금, 이런 소리 지금 자동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현대로템 주가 뚝 써져 있는 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현대로템 주가 뚝, 수주 호재에 쏟아진 차익 실현 매물. 뭔 차익 실현? 뭔 차익 실현? 이래놓고 지금 오늘은 K2 전차 소식에 현대로템 강세, 이런 소리하고 자빠졌죠? 그야말로 그냥 거의 하루살이 수준이고요. 전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케이스는, 그래서 또 사실은 보면 이게 또 K2 전차 수출 때문에 그렇다라기보다는 잘 아시다시피 스페이스 X 이슈로 해서 이 다음 종목도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종목이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예, 이어서 살펴보세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자, 기존에 우선 이 방산주 같은 경우가 저점을 찍고 이제 저점 반등을 도모하는 시기였었죠. 저점 반등을 이렇게 도모하는 시기에서 오늘의 경우 이제 스페이스 X 이슈로 해서 오늘 스타트에서 이제 이런 종목들 벌써 분석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더 올라갈 거다, 이거 분석 드렸잖아요. 예, 세아베스틸 지주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스피어도 계속 지금 20% 이상 위쪽에서 지금 계속 놀고 있죠. 스피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주가 장중에 자 상한가까지 들어갔었고 지금도 23%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주 항공 쪽에 이제 방산 4사 가운데 이제 가장 아래쪽에 있는 회사, 저가에 있는 회사인 하나 시스템 튀어나오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튀어나오고, 이렇게 돌아 들어오게 되자 이제 되도 않는 소리라면서 눌렀던 이쪽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들어가면서 그러면 이슈를 이제 또 여기다가 그러니까 슬쩍 또 갖다 집어넣어 버린 거죠. 이러다 보니까 엊그제는 차익 실현 매물로 뚝이라고 이렇게 주가에 이런 얘기를 이런 헛소리 가까운 얘기를 하더니 오늘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루 사이로 바뀌는 흐름, 하루 사이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뷰가 바뀌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2시간 전에는 호재 그랬었는데 2시간 후에 악재로 이 말을 바꿔버립니다. 이거 많이 있었죠. 앞에 저쪽에 뭐 시프트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전에는 제약파에서 제가 자주 드리는 얘기 있잖아요. 임상 결과가 나오고 임상이 대성공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대성공한 종목을 차익 실현 그러면서 주가 때려팹니다. 공매도죠. 공매도 때려놓고는 공매도 때리면서 졸지 임상 실패로 바꿔버린 케이스, 오스코텍 케이스. 언제 있었던 일인지까지 다 표시해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주가가 이게 박스권에 들어가서 이런 박스 형태로 움직이게 보게 되면 이런 흐름들 비일비재하게 나온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비일비재하게. 어제는 좋다 그러고 오늘은 나쁘다 그러고 아무것도 없이 같은 이슈 가지고 이거 좀 같은 이슈 아닙니까? 이게 왜 엊그제는 나쁘다 오늘은 좋은 뉴스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오늘 방산 쪽에 하나세어로하고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엊그제는 차익 실현으로 뚝 이랬더니 이게 주가 뚝은 무슨 뚝이냐고, 이게 무슨 뚝이야. 이때 같은 경우 뚝이라고 뉴스 나올 때 1% 내렸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뚝
하고 저런 개꼬장을 부려가지고 주가가 1%밖에 안 내렸었는데 그 뒤에 더 내려버린 거죠. 주가 뚝이라 그랬었는데 요거 1%밖에 안 됐는데 뒤에 보시는 S&T 다이나믹스라든가 MNC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쫙쫙 빠지면서 10,000원부터 먼저 조졌다라고 얘기 드렸죠. S&T 다이나믹스, MNC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그전에도 이런 종목들은 먼저 팼었고요. 여기 이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이렇게 플러스 3.19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8.2 종가 저가 그래서 장대 음봉으로 뚝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현대로템까지 덩달아서 밀려서 내려간 이런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현대로템 쪽의 이슈니까 뭐 당연히 이제 MNC 솔루션보다도 S&T 다이내믹스가 더 밀접하게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서 비교해보면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놓고 핑계대고 까는 거예요. 이게 핑계대고 까는 흐름들 같은 경우가 예전에도 계속 있어 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현대로템. 자, 그 다음에 여기 S&T 다이내믹스, 그 다음에 뭐 MNC 솔루션 이렇게 아주 쭉 연결을 시켜서 보게 되면 이게 그전에는 안 그랬냐라고 하면요. 그전에도 그랬어요. 이거. 저쪽에 작년도에 뭐 2분기 실적 나오고 그럴 때 여기 같은 경우에 현대로템을 까면서 이제 같이 까버리고 자, 이렇게 들어왔다가 최근에 이렇게 까면서 그냥 뭐 내리 까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죠. 현대로템 까면서 자, 이거 내려가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뒤에 이게 사실 뒤에 따라온 거예요. 이게 얘네들이 앞서서 나간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보시는 것처럼은 얘네들이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른 걸로 보였었겠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뒤 따라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뒤 따라 들어온 애를 그래가지고 이제 만만하지 않습니까? 현대로템에 비해서 얘기 들었었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얘 잘못 까고 들어온다 그러면 외국인한테 공격을 받아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그대로 공격받아가지고 역공을 당해가지고 작살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깔려고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확 들어와서 보게 되면 그러면 할 수 없이 이렇게 다시 숏스퀴즈로 돌아야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만만한 놈들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만만한 놈들을 조지는 이런 만만한 놈들 조지는 이런 구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거 받아야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는 거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건 무슨 차익 실현, 뭔 차익 실현, 이걸 여기서 차익 실현하려고 하면 도대체 얼마에 산 거 차익 실현한다는 얘기야. 이게 차익 실현입니까? 손재는 매매에 가깝지? 그럼 결국에 이런 종목 가지고 지금 차익 실현, 현대로템으로 다시 들어가 보죠. 자, 이 현대로템 가지고 차익 실현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산 사람들이나 차익 실현되는 거잖아요. 이 몇 퍼센트 차익 실현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16만 6천 원, 16만 원 후반 17만 원 여기서 사가지고 그럼 여기서 떨어질 때 이게 19만 원에서 팔아가지고 요거 한 3만 원 오른 거, 요거 지금 차익 실현이라고? 그거 말고는 차익 실현이 안 되죠. 지금 다 손절이잖아요. 이거 다 손절. 그러면 이거 차익 실현이 되려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종목에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이 되려고 그러면 어디서 샀어야 되냐면 최소 이 현대로템에 이것도 차익 실현 안 되고요. 이런 같은 경우도 뭐 차익 실현으로 얘기하고도 참 민망한 수준이 되죠. 그렇죠? 17만 원, 18만 원인데 19만 원 이걸 차익 실현하면 민망.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차익 실현이 되려고 그러면 이 정도 자리에서 샀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산 사람들이 이거 하나 둘 들어가는 거 이거 다 팽개쳐 놓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거 여기서 차익 실현한다고? 장난질을 치는 겁니다. 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종목보다 훨씬 심한 장난질을 치는 종목이죠. 이런 흐름들 같은 경우 계속해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뭣도 아닌 거 가지고 부풀리고 뭣도 아닌 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까고 롱숏으로 계속 돌리고 어제 얘기 다르고 오늘 얘기 다르고 이런 얘기 나온다 그랬죠. 이거 액면만 보고 계속 따라들어서 움직여 들어가게 되면 이 박스 구간에서는요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 아니에요. 박스 구간에서는 둘 중에 하나로 하시는 겁니다. 아주 느리게 움직이거나 아주 빠르게 움직이거나입니다. 아주 느리게 가거나 아주 빠르게 가나, 즉 이런 쪽에 길게 들어가는, 길게 보유를 해야 제대로 수익이 나는 이런 대형주, 실적 우량주 같은 이런 유들 같은 경우는 기다렸다가 이 저점 쪽에서 샀다 그러면 그냥 묻어놓고 길게 느리게 움직이는 거라는 거고요. 그럼 그 다음에 아주 빠르게는, 이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아주 빠르게는 어떻게 해요?
아주 빠르게는 지금 테마 이렇게 가는 거, 경방 같은 경우 어저께 그래서 저 영등포 물레동 경방이 있는데 이 동네가 어떻게 박혀 있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설명 다 드리고 자산주 넘어 들어올 거다라는 이런 얘기 다 드렸잖아요. 이런 거. 이런 데서 슬쩍슬쩍 진짜와 가짜 뉴스를 섞어 넣는다라는 얘기들도 드렸었죠.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 롯데칠성이 무슨 실적 가지고 올라가냐고. 예? 롯데칠성이 무슨 실적 가지고 와. 스피어 같은 경우 의료 AI 기대감. 롯데치 실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실적 기대로 올라가는 종목 오늘은 왜 이렇게 깨졌는데 실적 기대 가지고 올라가던데며 오늘은 왜 깨졌어?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실적 기대였는데 오늘은 실적 개망으로 이렇게 뷰가 바뀐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에 이 롯데칠성이 올라 들어간 것 같은 경우 앞에 있는 것처럼 강남개발이에요. 그래서 지도까지 제가 펼쳐가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중간에는 땅이 없어요. 강남에 남는 땅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있는 강남 마지막 판자촌에 있는 그 전까지면 양재동에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재동 중간 사이에 그 사이 보면 그 삼성의 서초동 타운인 거 그 위치까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강남에서 일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다 아는 위치. 강남 서초동 타운에서 교대 쪽 방향으로 바로 그 다음 정거장에 그 롯데칠성 앞이잖아요. 그 정거장 이름 자체가 롯데칠성 앞 그 땅 얘기하는 겁니다. 서초동.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땅이 없어.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양재동으로 넘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림지주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이 올라오면서 롯데칠성이 덩달아 따라 들어온 거고 하림지주가 위에서 까지면서 롯데칠성이 덩달아 까진 거고요.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또 적고 더 밑바닥에서 늦게 출발한 경방 같은 경우는 그냥 연속으로 또 치고 올라 들어가고 이렇게 달러 들어가는 거죠. 이게 무슨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종목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천재투자TV를 보시게 되면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다 구분을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다 구분해드리죠. 많이 구분해드리죠. 그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고요. 스페이스X가 무슨 스피어가 무슨 의료기계 같은 소리라고 했어. 우주항공이지. 우주항공으로 바뀐 지가 언젠데 떨려져 나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젠백 사고 이런 케이스들이 됐습니다만 이거 예전에는요. 셀트리온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셀트리온이 우회상장의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셀트리온이 코스닥에 있는 별 볼일은 시커멀 만한 화학회사인 오알캠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걸로 우회상장 들어온 거예요. 그 오알캠은 셀트리온이 인수해들었던 그 오알캠은 나중에 셀트리온으로부터 회사가 분리돼서요. 지금 별도로 따로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오알캠 지금 따로 있죠? 안산의 제조업체 이게 상장돼 있던 이 회사를 셀트리온이 들어와서 인수를 하면서 우회상장을 한 이후에 오알캠을 분리시켜서 빼버려요. 그럼 오알캠은 완전 분리돼가지고 나가버리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우회상장으로 이렇게 올라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화학업종으로 그렇죠. 화학업종 취급을 받게 됐고요. 초기 아주 초기 국면은 젠백스 지금도 반도체라고 그러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호도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박스 구간에서는 계속 이 기관들이 많이 다루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어마하게 많이 쳐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면 이게 요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던지기식으로 리포트 막 던져놓고 전망 막 던져놓는 건 잘 살펴보시면요.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주가만 보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살펴보시면 누구나 다 그거 구란지 아닌지 구분 다 뻔히 다 돼요. 거반에는 거. 그래서 뚝 떨어져서 그냥 대충 보게 되면 차익 실현 메뉴 나가지고 밀려 나온다 라고 하면 되는데 무슨 차익 실현? 차트 여러 가지 딱 보면 답 나오잖아요. 그거 당연히. 주가에 반영된 적도 없는데 왕창 내려왔다는지 요만큼 반등하려고 그러는데 차익 실현은 뭔 차익 실현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 다음 종목에서도 또 보여드릴 겁니다. 그럼 엉터장타는 소리.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엉터장타는 소리에서 밀려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건 당연히 받는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당연히 받는 거. 그 선 같은 경우도 어제 얘기 드렸었죠. 여선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선. 애초에 처음부터 까는 것 자체가 구라였기 때문에 이렇게 공매도 형태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렇게 라인이 정해져 있는 라인에서 딱 스톱된다라고 얘기 드렸죠. 공매도로 까는 경우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라인에서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라인에서 왜 미리 물량을 밑에다 받쳐놓고 그리고 까서 눌러서 여기서 잡아 들어가야 차익 실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툭 튀어나와 버리면 공매도 때려놓고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빡 반등이 나오면 공매도 때라고 놓고 손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정해진 가격에다가 미리 쇼커버 물량을 걸어두고 그리고 시장 조성자에 이용해서 까는 형태로 이렇게 깔고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위치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이거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오늘 이제 양봉으로 딱 돌아 들어가고 아침에 우장공조 들고 하나 에어로 하나 시스템 이런 종목들 돌아 들어가고 빨간불 방산주 빨간불 켜고 그러면 뭐 이거 그냥 볼 것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시간 놓친다면 늦어도 지금 요 라인 이 라인 가격 즉 46,000원 선 여기서는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저런 거에서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7% 이익이네요. 7% 이익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되면 주식 진짜 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거를 오르고 해서 다 잡아드린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은 처음 보시더라도 우리가 방산을 다루면서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거 하루 이틀 본 거 아니죠? 매일 매번 확인하라고 얘기 드리잖아요. 방산주 픽아웃 해가지고 직접 검색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장난을 쳤었는지. 화장품이 제일 많고요. 방산주, 전력설비, 조선. 그렇죠? 조선이 제일 작습니다. 조선이 제일 뒤에 올라오는 업종이기 때문에 전력설비하고 방산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가장 많은 건 지금도 밑바닥에서 허우적대는 화장품주들이고요. 빅2가 병신 같은 화장품 많으니까 오르고에 다운받고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을 다루는 전문가도 있고 좀 전에 보셨던 경방 같은 종목을 노리는 전문가도 있고 각 전문가들이 특기도 다르고 접근법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주 빠르게 들어가서 빨리 먹고 그냥 조금 위험하더라도 들어가서 단타 먹어야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거 땅 종목들 요런 거 경방 같은 거 요런 거 노리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이제 장중 매매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장중인 잘 쳐다보지도 못하고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서나 이거 뉴스하고 이거 확인해보고 유튜브도 확인해보고 이제 이런 분들이라 그러면 장중에 이런 식으로 정신없이 주가가 변하는 거 이런 건 노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간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또 이렇게 찾아서 내드리는 전문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이 화면에 보고 있는 여기서도 오르고 ATM 스탁하고는 옆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끼리 아저씨 같은 경우는 이런 대형 우량주들 중심으로 해서 하는 분이죠. 그리고 이 뒤쪽에 오늘 이 경방 같은 거 요런 쪽에 해당되는 종목도 요런 것도 전문으로 다루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1박 2일 노리거나 혹은 당일날 들어가서 당일날 그냥 먹고 나오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그냥 오늘만 돼. 오늘만 오르면 돼. 아주 먹고 나는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있고 다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르고 들어오셔서 자리를 잡고 전문가들 특히 그 다음에 접근법 이런 걸 잘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가장 성향이 맞는 사람 누가 나한테 수익을 잘 많이 내줄 것이냐 이런 거 잘 찾아가서 들어가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그래서 내가 세력 급등주 여기 들어갔다라고 하면 여기서 요거 이제 아침에 벌써 해먹었어요. 아침에 쫙 다 해먹었죠. 그럼 그 다음에는 놀아? 그 다음에도 장세는 계속 도는데 뺑뺑이는 돌고 그 다음에 제로조 튀어나오는 놈 이렇게 다시 또 세력으로 또 튀어나오는 놈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같은 경우에 또 이걸 낼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보완으로 서로 다른 스타일의 단기 전문가들 이렇게 딱 집어넣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수익을 낼 기회가 계속해서 찾아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